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년 후 일자리가 증가할 직업과 감소할 직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긱 이코노미, 긱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현대식 프리랜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긱 경제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킨다. 원래 긱이란 단어는 1920년대에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임시로 섭외해서 짧은 시간에 공연을 하는 즉흥적인 하룻밤 계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그워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의 배달원들이나 우버택시, 쿠팡플렉스, 그리고 숨고, 쿠몬 같은 프리랜서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프리랜서, 합쳐서 비정규직 프리랜서도 가능한 표현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단순한 노동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기거커로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경제 관련 플랫폼이 생기면서 하나의 직업 트렌드가 된 거죠.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지만 가사 도우미, 청소, 세차부터 유튜브 영상 편집, 전문 번역이나 프로그래밍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회복지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년 후견 제도인데요. 현재는 정부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공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공 후견 지원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라고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나와 있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뒤에서 돌봐준다는 의미인 후견인이 일상생활 속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을 계약한다거나 유산 상속과 관련된 서류 문제, 통장관리, 병원 동행, 정부 복지지원제도 신청 등과 같은 일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이러한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을 할 경우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이 후견 활동을 업무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별로 공공후견 법인이 있어서 후견인을 선발하는데요.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 사유만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 법인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 사회복지 경력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리적인 문제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겠죠. 각 법인에서 지원자들을 선발해서 4, 5일 정도 30시간 교육을 합니다. 수료를 한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배정받으면 매월 15만 원씩 활동비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후견인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치매 공공후견인도 민법상 결격 사유만 있고 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역시 30시간, 4, 5일 정도 교육을 하고 후견인 1명이 최대 3명까지 치매 노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비로 보통 한 달 기준으로 1명 20만 원, 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하셔서 치매 어르신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기거커로 용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치매까지 온다면 참 막막하겠죠.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생긴 지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후견제도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률은 1%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겠죠. 하지만 공공후견인 제도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공무원스러운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한 달 내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독립된 삶에 익숙해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정해진 돈을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경제, 공유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처럼 자격을 갖춘 전문 공공후견인들과 가까운 곳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빠르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견인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앱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후견인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경제에 대한 이야기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일하던 기관은 성인 발달장애인 시설이었는데 그분들도 만 60세가 넘으면 독립하거나 노인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시고 친척들과의 연락도 뜸해져서 걱정이 많은데요. 공공후견인 제도가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젊었을 때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본인들이 죽고 난 다음이라고 하죠. 탈시설화되고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요즘 추세에 맞게 독립을 꿈꾸는 장애인분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애인분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다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